재건축은 조합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신탁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런 신탁 방식에 대해서 조합 방식과 비교하여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KB금융그룹의 KB부동산 신탁에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요. 발표는 KB부동산 신탁 김영신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 변경, 그 다음에 재건축의 절차, 그 다음에 한솔마을의 1, 2, 3단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과정을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재건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이 내 땅과 내 건물을 출자를 해서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토지등 소유자님이 공동의 의식으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좀 많이 들으셨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자금 조달이겠죠. 자, 자금 조달을 하려면 보통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부주머니에서 각 분담금을 각출을 하는 건데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조합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행사가 뭘까요? 조합 창립총회입니다. 스타트죠. 그러려고 하면은 구역 지정이 돼야 되고, 구역 지정이 되려면 신속하게 때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 가장 큰 행사는 무엇일까요? 조합 창립 이후에는 건설회사, 시공사를 뽑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습니다. 그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건설회사의 입찰 보증금으로 조합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의 추진 능력을 쭉 가지는 방법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성공 사례도 많고요. 물론 매스컴에 좀 장기 지원되는 내부 갈등 요인도 지금까지 많이 혼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을 만드셔도 되는데 조합에 대한 좀 불신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을 거고 또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조합 만들지 말고 아예 신탁으로 맡겨서 금융기관 통해서 떳떳하게 자금 지원을 적시에 투입을 하고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같이 한번 부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된 배경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조합을 만드시고요. 조합 창립총회 이후에 조합 대행자로 신탁을 뽑으셔서 자금 투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금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주체는 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의 역할이 금융의 역할은 적시에 자금 조달을 투입을 해서 초기에 그래서 투명하게 빨리 신속하게 시간을 세이브해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이끌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신탁 방식에 대한 도입 배경,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Q&A 간략하게 회사 소개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도입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실 수 있지만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도정법이 2016년 3월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도한 공사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이자율, 사업 지연에 따른 등의 금융비용 증가가 가장 크게 우선입니다. 이주를 했어요. 이주비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면 그 금융비용은 토지등 소유자님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주민 갈등이 좋은 사례도 많지만 조합에 대한 비리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또한 시공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주민 분쟁으로 번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문성의 부족도 많았었고 다음 일반 매스컴에 나왔던 사례를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종 이런 비리로 인해서 불이익은 토지등 소유자님의 불이익으로 많이 가져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정비사업이란요, KB부동산 신탁은 KB금융 외에 13개의 부동산 신탁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신탁이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도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솔마을에서는 신탁이 지금 당장 급한도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부동산 신탁에서는요,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입니다. 조합은 그 위에 상급기관이 없다 보니까 시에 대한 행정, 지도, 명령은 이행할 수 있겠지만서도 상급에서 행들해낼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 부동산 신탁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고 핸들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체적인 절차에 보시면요. 토지등 소유자님이 공동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사업 시행자 내지 조합을 만드셨을 경우에 신탁과 함께 해서 적시에 자금을 출연해서 시공사의 협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인정을 하고 직접비를 줄이면 안 되겠죠. 영통합 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간접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론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건설회사는 사업비를 대여하는 거에 책임이 있고요. 공사비 조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관리비용, 그 다음에 홍보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감소로 공사비 절감하는데 좀 일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신탁이 들어가면 우리 소유자님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셔서 아시잖아요. 요즘 은행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라는 파이낸싱 대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게 현실이고요. 자, 조합은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성이 강하다고 하면요. 신탁은 도입이 되게 되면 신용대출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자님의 부담이 많이 반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신탁 보수로는 발생이 되지만 그거보다도 공동의 이익, 추가 이익이 더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라는 게 실제 머니 투데이에서 나왔던 결과 내용입니다. 다음 조합 방식은 통상 구역지정 지정 기준이에요. 그 이전에 준비할 단계도 많이 있겠죠. 구역지정 지정 이후에 건축심의 사업 시행과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준공 청산까지 약 9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는 통상적인 기간 요소인데 신탁 방식은 구역지정 지정 이후로 약 통상적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준공 및 청산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달라진 사항도 있어요. 지금 나중에 한솔마을 단지가 구역지정 이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때요. 실질적으로 취직위원회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그 시점에서 행사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신통계획으로 접수되는 사업장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선정이 되고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한단계가 좀 빨라진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법은 소유자님들의 각출, 그 다음에 협력업체의 자금 대여, 서울시의 융자, 서울시 기준, 그 다음에 허브 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단위의 역할은 신탁사가 자금 조달의 역할을 금융기관으로서 지휘의 역할을 해드린다고 하면 시간적인 요소는 많이 세이브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신탁 예정대 자금으로 부족한 사업비 충당, 현장 여건에 따라 조달 금리를 현실적으로 2금융권이 아니라 1금융권에 자금 조달하는 좀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 시 발생되는 영향은요, 정상적으로 100개월이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약 152개월이, 52개월이 지연됐을 때 통상적으로 비례율이 21%나 감소가 되고요. 현금 부담금이 45%가 증가가 되는 사례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서도 나왔던 사례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신탁회사들의 전문성이 있을까? 96년도에 KB금융이 출범 이후에 그 이전에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쳐지면서 그 전시는 주택은행 부동산 신탁이 존재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안전한가? 큰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제집행의 금지, 신탁재산의 파산, 수탁자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신탁법상 다 34조, 24조, 22조 다 강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나왔다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신탁 방식은 신탁사 마음대로 추진하는 거 아닌지 일반적인 설명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시공사 선정, 정비관리 사업자 선정, 설계사 선정 다 총회를 통해서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투표에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상권 행사가 안 된다? 아닙니다. 매도 인간 중에서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신탁 등기를 나중에 하시고 나서 일시를 해지하고 다시 신탁 재산에 기속이 되고 대상권 행사, 내가 전세 대출,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다시 해지했다가 재신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조합 사업장도요. 나중에 2주회 내시기에서 다 신탁을 하세요. 매집권 설정이 돼 있으시잖아요. 하나의 하필이 공사 진행을 하게 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서 이 재건축 사업장에 강제 집행 금지 명령, 공사 처분 금지 명령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탁 등기를 조합원들도 조합에다 다 일반적으로 신탁을 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못 들어오고 공사 마무리할 때. 다음. 개발 이익을 신탁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금융기관이 신탁 고지로 외에 절대 가져갈 수 없고요. 신탁법 제36조 사항에 수탁자의 이익 항수 금지가 되어 있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사 재무구조인데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자, KB금융은요 금융기관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약 12개의 금융 대여사가 있습니다. 단 1%의 민간 자본이 없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사의 내부 조직도 오고요. 저희는 법률자문기관이 태평양 율청 임금 건설을 통해서 법률자문계약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저희가 총 KB금융그룹 부동산 신탁 파트에서 20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있습니다. 잠깐 스킵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자, 여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의도에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소유자님들이 많으신데요. 조합으로 만들어서 준비하는 단지가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여의도 사업장의 14개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 대다수가 신탁을 좀 초기에 선점해서 많이 가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 목동 14단지는요, 올해 4월에 KB금융그룹, KB부동산 신탁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기존 세대가 목 14단지가 3,350세대입니다. 목 1단지서부터 14단지가 있고요. 약 총 기존 세대가 22,310세대인데 그 중에서 목 13단지는 KB 신탁과 같이 협약 체결을 하고 신분 계획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들어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진 경과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성수동 장미 같은 거는 사업 시행자 고시가 조합 설립인 거 단 기준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시 난 이후에 2주 완료까지 3년 걸렸다는 부분은 실제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은 딱 3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사업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단계별로 진행될 때 다툼의 요소가 내부 갈등 요소로 이어질 수가 있는 사안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현 예비 집행부 믿고 맡겨보시고요. 이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잘 아우러서 갔을 때는 시에서도 한솔마을 단지가 공일이 제일 잘 펼치네. 인원이 없네. 그 다음에 단합이 잘 되네. 왜 통합재건축 안 되겠어요? 분당도 15개 정도의 재건축이 경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유자님이 똘똘 뭉치셔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기억일 뿐이고 현재는 직시해야 되는 사항이고 미래는 기억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래의 재건축 사업을 미래로 보지 마시고요. 현실에서도 통합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소유자님들이 하시는 집에서 헌집주고 세제 사시는 기쁨을 되기를 희망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업체분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재건축 기간이 노래한 분당이라는 점, 그리고 한솔 123의 사업성까지 모두 보시고 이렇게 함께 주셨음을 좀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솔 123의 통합재건축 사전조사 동의율이 전국적으로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각 단지별로 통합 동의율이 오픈이 안 되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국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 준비 단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업체분들께서 설명회에서까지 발표해 주시는 일은 좀 드문데, 그만큼 한솔 123의 소유주분들께서는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솔 123 소유주분들의 단합력을 보고 업체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저희도 통합재건축에 대한 법적 절차나 진행 상황, 그리고 왜 통합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재건축을 한다면 조합 방식이 좋을지 신탁 방식이 좋을지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신 우리 업체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통합재건축 동의 사전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소유주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접수대에 가셔서 동의 여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